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렇게 기본적인 노션 사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션 템플릿, Z키트랑 N키트, 일잘러를 위한 Z키트랑 그 다음에 N잡러를 위한 N키트, 이 메뉴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저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Q&A를 받았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답변 드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나왔던 질문들도 같이 답변을 드리면서 좀 편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먼저 해볼 거고요. 혹시 그 노션 템플릿을 아직 뭐 다운을 못 받으신 분은 없으시죠? 템플릿 다운은 아마 다 하셨을 건데, 복제를 다 개인 스페이스에서 하셨으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됐을 거고, 이제 노션에서 사실, 기본적인 사용법이라고 하면은 제가, 사실 이 사용법은 너무 이제 기본적이긴 하지만 템플릿을 사용을 할 때는 사실 뭐 많은 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냥 가져다가 쓰면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해서 뭔가 노션을 완전히 이제 뭐 마스터를 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이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고 템플릿을 쓰면서 조금 이제 내가 응용을 하면서 나에게 맞추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수정하는 방향으로 쓸 때, 그럴 때 이제 노션의 이런 기본법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노션을 처음 켰을 때는 이렇게 이런 홈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방문한 페이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린더를 쓰고 있다면 이런 이벤트들도 보일 거고, 이런 내용들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먼저 처음에 만들게 되면은 여기가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허전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데, 저는 사실 이제 노션을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 페이지도 보면은 더보기란에 이렇게 봐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쌓여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처음 켰을 때는 진짜 허전한 상태에서 시작할 건데, 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거는 여기 이 개인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페이지 추가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거나 아니면 상단에 이 새 페이지 만들기를 누르면은 페이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하고 보면은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목도 입력을 해보고 내용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이제 사용은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노션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하나의 블록인데요. 이 하나하나는 노션에선 이거를 블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아이고, 옆에 있는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은 텍스트나 뭐 페이지, 할 일 목록, 제목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직관적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한 번만 보고 하나씩만 이제 직접 해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그냥 바로 아실 거긴 해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이런 뭐 글머리 기호라든지 토글 목록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션 AI 기능도 있는데 AI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활용을 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유료 요금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잘 쓰실 분만 이거를 AI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기능은 이미지나 뭐 동영상도 인베드를 할 수 있고 오디오 뭐 파일도 같이 인베드를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자노트 앱이랑, 그러니까 그런 전자노트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뭐 원노트도 있고, 베어도 있고, 에버노트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그런 어플들이랑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노션에서는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표를 만들 수도 있고, 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양식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아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개인화된 그런 정보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고 여러 가지 양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노션의 엄청난 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 이런 차트 기능도 나와가지고, 어, 지금 템플릿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이런 차트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 보시면은, 잘 쓸 수 있으시다면, 이런 것도 추가를 해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보이니까 이런 기능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AI 블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금제를 쓰시면 이제 볼 수 있는 기능이고, 이런 고급 블록, 이런 버튼이라든지 목차,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쑥 훑어볼게요. 왜냐면 이제 쓰는 것만 쓰다 보면은 또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쓰는 것들은 한번 쓰면서 이제 내가 잘 쓰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익혀두시면은 좋아요. 인베드 같은 경우도 뭐 구글 맵 이런 것들도 인베드를 할 수 있고, 인베드는 그냥 링크를 뭐 따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인베드를 할 수 있고 좀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할 일 목록.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죠.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 때 할 일 목록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단축키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대괄호 여는 거랑 닫는 거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할 일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슬래시를 누르면은 이 기본 블록을 종류를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딱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이것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죠?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목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로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잘 쓰는 기능들은 이렇게 이름을 좀 외워두시고 슬래시를 치고 바로 텍스트로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토글 목록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쓰는 기능인데 얘는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숨겨주는 거예요. 토글은 이렇게 누르고 이 삼각형 모양을 누르면은 여기 안에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싹 숨겨지죠. 깔끔하게 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쓰기 좋은 거고 얘 같은 경우도 자주 쓰는 기능이다 보니까 단축키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 화살표 모양 이거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토글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단축키는 모든 거를 다 외우고 있지는 않고 내가 정말 잘 쓰는 거 몇 개만 이제 외워두고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쓰는 것들 몇 개씩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구문성 같은 경우에는 문단을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단축키가 이 짝대기를 세 개를 연달아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혹시 화면이 너무 작나요? 이거 조금만 키워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걸 한 번씩 눌러보고 직접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표보기를 눌렀을 때는 내가 이 데이터를 표 양식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스트 데이터라고 이름을 명칭을 한다면 이 테스트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정보들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표 양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보기 양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보드 양식으로도 이렇게 만들고 지금 양식만, 보기 양식만 달라지는 거고,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와, 네, 똑같이 보이죠? 보기 양식만 달라지고, 지금 이제 계속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캘린더 양식도 달력 양식이라서 굉장히 많이 보는 양식 중에 하나죠. 이렇게도 보고, 그다음에 갤러리 양식으로도 이제 많이 보는 양식이에요. 얘로도 이제 쓰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템플릿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 양식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 입력하시고, 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하나씩 추가를 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날짜들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칼럼을 하나 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이제 표에서 이 플러스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를 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도 입력을 할 수 있고 숫자로도 넣을 수 있고 선택, 다중 선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진짜 만들어 보시면서 얘를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래도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써보시면. 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아마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익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말고도, 뭐 이제 동영상 같은 거를 내가 이제 스크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동영상 유튜브 되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링크들도 가지고 와서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여기 이제 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 채널인데 유튜브에 링크를 바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북마크 형식으로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인베드 형식으로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동영상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스크랩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럴 때 이제 바로 하시면은 좀 시각적으로도 예쁘고 보기 좀 편하게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고, 추가로 그런 다른 기능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모든 거를 다 알려고, 처음부터 알려고 하면은 이제 사실 너무 공부로 느껴지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템플릿을 써보면서 이제 사실 내용만 입력을 하면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쓰시면서 필요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그때 나한테 뭔가 맞추어진 그런 사용을 위해서 그럴 때 이제 하나씩 기능을 조금씩 익혀가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사용 방법 중에 뭔가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오늘은 되게 이해를 빨리 잘 하시나 봐요, 뭔가.
사용하시는데 어렵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은경님.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다니. 아마 여러분이 이해력이 빠르신 거겠죠. 어, 노션을 기존에 쓰고 계셨으면은 아마 네, 잘 활용해서 쓰고 계셨을 거예요.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질문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템플릿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트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다운로드를 제대로 받아서 이제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면은 첫 화면으로 딱 이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잘 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이것저것 이제 메뉴도 들어가 보고 사용을 해보셨을 건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기 이제 대시보드가 가장 중요한 그런 중요한 것들을 앞에다가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시보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뭐 사진도 있고 어떤 문구들도 있는데 이건 다 개인화 시켜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내가 뭐 내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클릭하시고 바꾸기가 있거든요. 바꾸기를 누르면은 이제 사진을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업로드를 해서 바꾸시면 되고 문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자유자재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 이런 사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메뉴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다 모아두었습니다. 정말 리모컨처럼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 제트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직 일이라고 해가지고, 일에 대한 부분이 있고, 키트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노멀 위키, 아마 이제 전자책도 같이 보셨을 건데, 전자책의 내용이 여기에 이제 좀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자책이 조금 더 자세하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면서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여기에다가 넣어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메뉴는 이게 쓱 훑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대시보드,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할 일이랑 이번 주 할 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추가를 할 때는 바로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고, 이제 구분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구분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다른 이제 할 일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은 앞으로 만들 때도 여기에 할 일 2가 생기죠. 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날짜도 선택을 해주시고, 중요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의 할 일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하면서 업무를 해 나가시면 되고요. 이게 오늘의 할 일이면은 이제 밑에는 이번 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번 주 루틴 체크라고 해서 5가지의 습관, 이거는 제가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 네, 5가지의 습관을 가지고, 이제 잘 지켜나가는지, 나의 뭔가 만들고 싶은 루틴을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1리터 마시기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바꿀래라고 하시면은 여기 이 칼럼명을 선택을 해주시고,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개의 루틴으로 만든 거는 제가 그래도 이게 루틴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사실 지킬 때 좀 힘들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는 소홀해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지키고 싶은 루틴 5개를 정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켜 나가다 보면은 좀 습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5개를 만들어 보았고, 이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완료율도 체크를 하고, 내가 지켜 나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캘린더로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뭔가 월간 캘린더를 봤을 때 약간 한눈에 보이니까 이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가져다 끌어가지고 옮겨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쉽게 캘린더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마케팅 기획안 작성을 하나를 뭔가 복제를 해서 또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캘린더에서 진짜 쉽게 또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Alt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맥을 쓰시는 분은 옵션 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드래그로 갖다 끌어주시면은 이렇게 복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월간 캘린더로 보고 싶으면 이쪽에서 보시면 되고, 주간 캘린더로 보시려면 이 보기 양식을 이걸 눌러가지고 주간 캘린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가장 중요한 업무적인 그런 일들은 이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할 일 목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할 일도 보고 다음 주에 할 일까지 여기에서 보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저는 좀 이번 주뿐만 아니고 다음 주까지 약간 좀 미래의 일까지 같이 봐야 좀 일에 뭔가 이제 뭔가 좀 보이는 게, 딱 보이니까 이제 대비도 할 수 있게 되고, 일도 좀 빨리 쳐낼 수 있게 되고, 그런 좀 선순환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 할 일까지 넣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이런 세부적인 업무들이 들어갈 건데, 이 팔로우업 하는 이런 사람들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일정들도 지정을 해서 어떤 상태인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밑에 이제 타임라인 형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네. 딱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보기 편한 양식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진척을 좀 알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아마 회의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 양식이라는 게 또 이제 항상 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를 했을 때 이 열기를 하시고 회의록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팀마다 뭐 회사마다 쓰고 있는 양식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쓰지만 아마 또 다르게도 쓰실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다른 양식으로 쓰고 싶다. 수정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이제 상단에 파란색 세로 만들기 옆에 이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얘를 눌러주시고 회의록이라는 양식이 여기 있어요. 템플릿이. 그래서 템플릿에 점 3개를 눌러주시고 편집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양식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는 첨부 파일이라는 내용을 넣고 싶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다시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 열기 눌러서 회의록 템플릿을 가져오기를 누르시면은 네, 여기 이제 첨부 파일이라고 수정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좀 필요한 양식대로 수정을 해서 어, 만드셔도 되고 새로 만들기를 하시는 것도 당연히 됩니다. 여기 밑에 새 템플릿을 만들어 주시면은 뭐 회의록이 됐든 아니면 다른 뭔가 양식이 됐든 뭔가 새로 만들어서 양식화를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쓰는 양식은 이런 식으로 새 템플릿으로 만들어 주시고 매번 이제 꺼내 쓰는 형식으로 쓰시다 보면은 좀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 좀 없어지겠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사람들이랑 업무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그걸 다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한 번씩 그런 좀 까먹는 게 생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랑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했고, 그분이 이제 어떤 업무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적어두기도 하고,
경조사에 관한 것들도 이제 얼마씩 이제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도 좀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내야 될 때, 뭐 받아야 될 때, 뭐 이런 거 참고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고요. 당연히 이제 뭐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저장은 되어 있겠지만 이게 또 이렇게 써가지고 어떤 내용을 이제 메모를 해두고 보는 거는 좀 더 다르더라고요. 요새 이제 MBTI도 많이 보니까 MBTI 관심 있으시면 여기에도 써주시면은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차 출장 계획은 직장인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연차를 얼마나 이제 썼는지, 어디 갈 건지, 이런 계획들을 여기에 세울 수가 있고, 일수도 이제 적어두고 합계가 이제 12일이라 나오죠. 내가 1년 중에 12일을 연차를 썼구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출장 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나 썼는지, 이런 거, 언제 갈 건지 이런 계획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내용만 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LA 출장을 가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조금 기록을 해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내용을 적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록은 계속 쌓아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목표 계획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KPI를 활용해서 성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진짜 평가하는 방식을 가지고 여기에 쓰고 뭐 보면서 이제 내가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세우는 목표를 여기다 적어두고 매번 이제 지켜나가는지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이번 연도에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달성을 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체크도 하면서 이제 목표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계획 세우는 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목표 세우기. 이런 게 또 재밌기도 하고. 피드백은, 어, 좀 재밌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끝내고 나서 그냥 끝 하고 말아버리면 사실 남는 게 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날아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었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서 이제 얻었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두는 네, 그런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동료 피드백인데, 어, 좀 제가 진짜 일 잘하시는 분의 말을 듣고 좀 착안을 얻었어요. 그분이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료 피드백을 이제 봤는데 내가 이제 뭐 어떤 점을 개선을 하면 좋을지, 내 강점이 뭔지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듣는 거죠, 동료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를 했고, 이거는 그 동료에게 이제 보내주실 때 이렇게 공유하기 위에 이제 공유를 누르시고 게시를 누르고 이제 그 링크를 보내주시면은 이분에게 이제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업무 SOP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이제 뭐 하시다 보면은 보통 이제 좀 프로세스가 잡히는 그런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적어두고 나중에 이제 뭐 까먹지 않게끔 나중에 이제 기억이 좀 안 날 때 이거를 바로 이제 찾아보면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내 밑에 이제 후임이 들어왔을 때 그 교육을 위해서 이제 뭔가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PC 유지 보수. 네, 그때 이제 막 참참 찾아보고 이제 그 연락처도 이제 다 알아뒀는데 기록을 안 해두면은 또 나중에 이제 잊어버리고 또 막 찾아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어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새로 만들기 하시면은
여기도 이제 또 양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 사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여기는 되게 이제 프리하게 일할 때 필요한 그런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그냥 수집을 하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잘 쓰는 그런 웹사이트들도 여기다 두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이제 URL을 링크를 누르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예, 질착이라 해야 되나? 북마크를 해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진짜 서울 맛집 사전이라고 해서 내가 진짜 알고 있는 맛집을 이렇게 모아둘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뭐 이제 동료가 왔는데 여기 용산에 맛집이 어디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그대로 보내주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록 양식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서 관리는 뭐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좀 필요한 양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을 하려는 이런 회사들을 적어두고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할 건지 그리고 뭐 마감 기간이나 면접일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날짜 같은 거는 이렇게 적어두고 잊어버리지 않게 내용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멀 컴퍼니라는 뭐 회사에 내가 이제 준비를 해. 이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이제 이 공부 자료라는 공부 템플릿이랑 연결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좀 편하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보여드릴게요. 공부 템플릿인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내가 업무상의 공부라든지 아니면 직무, 뭐 이직 공부 이런 다양한 공부 자료들을 여기다가 모아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이직 템플릿이랑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이 노멀 컴퍼니 회사 조사라는 데이터를 내가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쌓아두었고 연관회사에 여기다가 이제 그거를 연결을 시켜두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 컴퍼니를 연결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A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연결을 해두면은 이렇게 갖다 붙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동을 해서 볼 수 있게끔, 네, 데이터 간 연결을 해 두었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 다니면서 근데 공부하기 진짜 쉽지 않은데, 그쵸? 그리고 루틴은 앞에서 이제 본 그 루틴이에요. 그래서 5가지의 루틴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고 완료를 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길어.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이번 달만 보고 싶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 필터 기능이 있거든요. 필터 기능 되게 많이 쓸 건데 얘도 잘 익혀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달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이 날짜를 필터를 걸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를 걸고 이번 주, 이번 월 하면 이번 달 것만 이제 데이터가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터는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되고 반대로 다시 이 필터를 없애고 싶어라고 하시면 얘를 누르고 이 상단에 점 3개가 있는데 얘를 누르고 이제 필터 제거를 하시면은 다시 없어져 가지고 네, 다 이제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진짜 보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편하게 보고 싶은 방식대로 이걸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틴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린더 형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복사하기 하실 때는 그냥 Alt나 옵션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잡아 끄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 설명은 이제 여기에다 붙여놨어요. 이거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 루팡. 이거는 사실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아마 직장 생활 하면서 사실 월급도 좀 적절하게 좀 써줘야 이게 일할 맛이 나고 그러잖아요. 좀 리프레시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두고 생각날 때 이렇게 보면서 약간, 아, 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되새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갤러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보기에도 좋고, 네, 약간 더 자극이 되죠.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이제 직장인이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양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본인이 이제 뭔가 더 추가를 하고 싶거나, 뭔가 더 나는 다른 양식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조금 조금씩 수정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도 있고, 뭐 사이드 프로젝트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그 주요 작업 포트폴리오는 뭐가 있는지 여기에다가 쌓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할 경우에는 이 링크만 바로 공유하기를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스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의 취향,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에 대한 양식은 제가 설명이 끝났고, 키트 매뉴얼은 사실 엔키트에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정말 기본적인, 음, 키트 사용 가이드 보시면 정말 기본적인 이런 사용법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뭐, 예, 금방 아마 따라 하실 거예요. 뭐 피드백 받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료 피드백 받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고, 단축키도 난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다 모아놨거든요. 단축키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네, 금방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션 사용 가이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튜토리얼도 따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이제 한번 읽어보고 그 템플릿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거든요. 또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꾸미기 자료는 제가 이제 실제로 이런 이미지들 작업을 다 한 것들이라서 어, 네, 얘들은 모아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배경화면은 기존에 있던 거를 바꿨어요.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또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배경화면은 이렇게 커버 추가하기 누르시고 커버 변경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뭐 노션에 있는 이런 갤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들도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노말위키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어렵진 않을 거라서 쭉 읽어보시면은 전자책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했거든요. 제 이야기도 많이 넣어놨고, 그래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트키트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트키트는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은경님. 이해도가 너무 빠르시네요. 맛집 포트폴리오 공유할 때 링크를 보내주면 노션 다운받지 않은 사람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요. 이 링크를 공유를 하실 때 이게 웹사이트에서 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이제 노션 뭐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았어도 노션에 어플이 없더라도 다 확인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형식으로, 네,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이따 질문 시간이 또 있으니까 엔잡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엔잡러 키트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어, 딱 예, 이제 다운을 받고 복제까지 했으면 이 화면을 딱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구성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도 또 있고, 그 다음에 메뉴가 여기에 다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워크에 대한 부분이 있고, 크리에이티브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관련한 내용들이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뭐 참고하기 용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부분들은 다 앞에다 빼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think different라 해가지고 여기는 영감을 모아두는 장소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폰 기본 메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퀵하게 뭔가 내용을 적어야 될 때,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얘를 뭔가 놓치지 않고 써야 될 때, 이럴 때 그냥 퀵하게 만드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어쩌고 저쩌고 떠올랐어. 그럼 여기다가 바로 적어서 네, 기록을 해두시면 돼요. 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목표에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목표가 딱 뭔가 눈에 보이면은 자꾸 이제 상기가 되니까 또 열심히 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엔잡러, 뭐 프리랜서, 실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혼자 일하기 외로울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목표들을 항상 상기를 해두고 일하다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좀 보기 싫고 이제 좀 치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게 토글이라서 얘를 이렇게 접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아니면 뭐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메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지워도 무방합니다. 내용은 다 있어요. 이렇게 쓰시고, 이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할 일 관리예요. 그래서, 엔잡러 키트에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로젝트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할 일이고, 그다음에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게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프로젝트는 좀 큰 단위이고요. 이 프로젝트 안에 각각의 할 일들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목록으로 봐볼게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직장생활 꿀팁 33가지라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뭐, 다양하시겠죠?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예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썸네일 만들기 도 있고 할 일 그 투두리스트가 썸네일 만들기, 영상 촬영하기, 영상 편집하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일들을 다 클리어를 했을 때 이 프로젝트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은 지금 여기에서 추가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꿀팁 영상 촬영하기가 있고 얘는 클리어를 시켰죠. 근데 다시 이제 백 시키면은 여기에서 이제 완료율 같은 게 표시가 될 거예요. 보시면은 영상 촬영하기 여기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꿀팁 영상 촬영을 클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완료율이 25%가 25%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을 적어 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나는 광고 기획안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할 일을 써주고, 거기다가 이제 태그. 여기도 이제 내가 원하는 태그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추가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를 연결을 시키면 돼요. 뭐, 노션 강의 프로젝트를 연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캘린더 양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떤 할 일이 이번 주에 해야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워낙 이제 많잖아요. 엔잡하고 뭐 사업하고 하시면은 일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고 프로젝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여기서 이제 정말 엔잡러에 이게 진짜 좋은 게 새로 만들기를 하실 때 이 다양한 양식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물론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뭐,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대로 만들면은 영상 한 편을 기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쓸 건가, 사전 조사를 할 건가, 영상 기획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쭉쭉 보면서 이제 만들다 보면은 영상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할 일 목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이제 할 일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정신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필터를 걸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할 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노션 강의 프로젝트에 대한 거다. 이 프로젝트가 그러면은 얘를 이제 필터를 걸어주면 그거에 대한 할 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양식을 가져다 써 보시고 할 일도 거기에 맞게 이제 생성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똑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양식을 내가 수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상단에 새로 만들기 옆에 화살표 방향 얘를 눌러주시고 보시면 이제 양식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양식을 점 3개 얘를 눌러주시고 편집을 눌러주시면은 양식을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서 새로 템플릿 만들기를 하고 내가 이제 양식을 아예 새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양식은 항상 이렇게 템플릿화를 시켜가지고 만드시면은 되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뭔가 뭐 일이 막 자꾸 이제 뭐 이것 튀었다 저것 튀었다 할 것도 없이 좀 양식화가 되면은 좀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거든요.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의 이런, 예, 프로젝트의 스케줄을 바로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 단위로 볼 수 있고, 이번 달에서 볼 수가 있고, 이제 아무래도 할 일보다 조금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는 아마 조금, 예, 적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컴이나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수입 지출 면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수입 받은 거랑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고, 사실 뭐 어플을 사용하시거나 내가 뭐 쓰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 활용하시면 당연히 좋기는 한데 저는 이제 뭔가 손수 이렇게 써보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수입 지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한 번씩 보면은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실제 많이 안 벌 때는 이렇게 하면은 되게 그 동기부여도 되고 좀, 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수입이랑 지출이랑 따로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보기 양식을 바꿔가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입금 여부도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광고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 광고사에게 받아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었고, 이제 밑에 이제 재테크 현황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자산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식에 대한 것도 있고 적금이나 예금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ETF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고 내가
내가 투자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다. 이거를 좀 현황을 보는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에 주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수익이 지금 당장에 얼마 나고 있고 이거는 실시간 연동은 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포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얘도 이제 달력 양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목표 달성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여기 위에서 저희 같이 봤죠. 수입 지출 현황. 얘랑 또 목표랑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내가 수입을 얻은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 두시면 음,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을 해 두시면 실적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목표 금액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죠. 내가 이걸 뭐 이번 달엔 내가 200만 원을 벌 거야. 라고 하면은 뭐 실적이 135만 원이 쌓여서 내가 지금 달성이 67% 정도가 됐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중간중간 확인을 하면서 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었고, 이거 역시도 이제, 좀 지저분한데? 라고 하시면 이렇게 쏙, 네, 이렇게 숨기시면 돼요. 이렇게 쏙, 깔끔해지죠? 네, 이렇게 다 숨기면은 딱 이렇게만 남아요. 필요한 것만 이제 펼쳐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워주셔도 어차피 이 메뉴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얘도 이제 메뉴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거의 중요한 것들은 다 밖에다 빼놓아가지고, 메뉴별 설명은 되게 이제 심플해질 것 같은데, 보시면 프로젝트 관리,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프로젝트만 여기에 모아두었는데, 어, 똑같거든요. 이제 그거를 밖에다 내놓은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라서 얘는 지나갈게요. 그리고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슬리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간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보고, 이제 월별 프로젝트 현황이라 해가지고, 이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는지, 9월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하는 게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뭔가 딱딱 구분이 되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제안서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제안을 받는 것도 많을 거고, 제안을 보내야 될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들은 이렇게 적어 두시는데, 보통은 이제 비즈니스 메일로 받으실 건데, 거기 이제 메일 내용을 바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쌓이는 양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광고 콘텐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제안을 받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이런 것들을 모아주시면은 네, 한눈에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뭐 제안 보낼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도 보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거에 대한 건지 얘를 이제 네, 뭔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해요. 그래서 뭐, 지금 저는 이 정도로 적어 두었지만, 당연히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일하는 상황에 맞게 여기에 추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개인화를 시키는 게 이 템플릿 사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 포트폴리오보다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은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킬이나 주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엔잡을 하면서, 쌓았던 그런 프로젝트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쌓아주시고, 뭐, 고객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고객의 정보들도 이런 좀 신뢰성을 위해서 이런 거를 쌓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목표 관리. 는, 앞에서 보신 내용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체 목표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있고, 월 단위로 내가 관리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거고, 연 단위로 관리하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이게 진행이 됐는지, 달성을 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면서 목표를 정하시면 좋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 뭐 퇴사하고 내일 하기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표는 항상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을 아카이빙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엔잡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시로 적어둔 게 뭐 지키트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들었던 컨텐츠들을 여기다가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태그도 이제 저기에 상황에 맞게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연간 프로젝트를 여기에 연결을 시켜 놓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연결을 해놨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노션 강의 프로젝트다 이런 얘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바로 갈 수 있게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보기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놨고 링크도 여기에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제 그 해당 링크로 바로 가겠죠. 갤러리 형식으로 볼 수도 있어서 이게 어떤 이제 일을 했는지 한눈에 확인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쌓아두시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 이전에 그런 자료들을 바로 확인을 해서 좀 잘했던 거는 내가 만들었지만, 뭐 내가 되게 뭐 조회수가 잘 나왔던 거, 내가 뭐 어떤 성과가 잘 나왔던 거, 이런 거는 이제 다시 찾아보면서 좀 복귀하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시고 엔잡도 하시고 하다 보면은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메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감 노트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얘도 이제 그날그날의 영감들을 여기다가 퀵하게 적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는지 바로 이제 적어 주시면 되고,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링크를 여기다가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할 일도 바로 여기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받고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인사이트를 얻었네?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볼 게 있어. 그러면 바로 할 일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오늘의 할 일에 이게 추가가 됩니다. 음. 이렇게 추가하면 여기 이렇게 네, 연동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할 일로. 그리고 엔잡러 일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감정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뤄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기 형식으로 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루틴 같은 것들도 내가 좀 지키고 싶은 그런 루틴들을 적어두고 하루하루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기분도 이거는 지금 4개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더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은 내가 뭐 행복함을 느꼈어. 이런 내용도 적어두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 나에 대한 어떤 나의 기분들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 보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캘린더로 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옵션이나 Alt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게 복붙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음. 차트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을 위한 도구들은, 저는 이제 일할 때 되게 집중해서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조금 필요한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몇 개 모아놓은 거는 이제 뭐, 포모도로 타이머라든지 아니면 그 일할 때 듣는 플리들이 아마 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듣는 거는 정말 한 몇백 번은 듣거든요. 똑같은 거를. 그것만 들으면 약간,
이제 일할 때다. 약간 이게 턴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플리들을 좀 모아두고 진짜 집중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켜두고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AI 활용 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I를 잘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뭐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뭐 되게 많이 요새 생기잖아요. 뭐 챗 GPT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그런 AI 툴들이 있는데, 이제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처럼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여기다 좀 적어두고,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여기 바로 이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모아두시면 될 것 같고,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도 잘 쓰는 것들은 좀 여기에 이제 적어 두시고, 그때그때마다 좀 꺼내 쓰면서 좀 빠르게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모장은 말 그대로 진짜 메모장이에요. 여기는 진짜 내가 일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다 이제 편하게 그냥 다 스크랩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자주 가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뭐, 콜드메일 양식 이것도 예시로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내야 되는 메일 양식이 항상 뭐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적어두시는 거죠. 적어두고 여기서 뭐 복붙해서 이제 쓰신다든지, 그렇게 좀 편하게 일할 때 모아두기 편한 것들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객 C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과 어떤 일을 할 때, 협업자가 있을 때, 그럴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별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회사에 있는지, 그리고 협업을 실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제안을 진행 중인 건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계속 이거를 찾아보면서 컨택을 해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컨택 횟수도 여기 나와 있고, 뭐 이분이 이제 뭐 웹사이트가 있다, 뭐 이메일 주소가 있다, 인스타그램 주소가 있다.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내가 이분이랑 뭔가 같이 일을 했어. 노션 강의 프로젝트를 이분이랑 같이 했어.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제 뭐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편하게. 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감된 거는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같이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두었고, 만약에 이제 리뷰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리뷰도 여기에 이제 모아 두실 수가 있어요. 저는 뭐 하시는 일마다 다를 거니까 필요 없으시면은 이것도 뭐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하실 분만 여기 이제 놔두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노션 가이드랑 꾸미기 자료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꾸미기 자료도 제가 이거는 다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만든 것들을, 바꿨어. 근데 나중에 다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오른쪽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고 얘를 이제 쓰시면 됩니다. 네. 커버, 커버 바꾸기. 음, 여기에서 이제 커버 바꾸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아이콘 뭔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거 누르시면 돼요. 얘 누르고 아이콘을 뭐 이모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심플한 아이콘을 쓰고 싶으면 이런 걸로 바꾸셔도 되고, 내가 이제 업로드한 파일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그런, 예, 맞춤 형식으로 다 이렇게 바꿔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바꾼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재무 분야는 아까 밖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대시보드에서.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캘린더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재테크 일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얘도 넘어가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여기 퀵이라 해가지고 연관 캐치 버튼이 있어요. 얘 누르면은 바로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 메모를. 영감 인사이트 이런 거를. 그래서 빠르게 쓰고 싶을 때, 빠른 메모가 필요할 때 이거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이라고 한 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볼 때 화면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되게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용도, 간단하게 뭔가 좀 쓰는 용도로는 괜찮은데, 얘를 이제 각 잡고 쓰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화면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투두리스트, 프로젝트 이 위주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화면이 작은 거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넣어두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엔키트도 설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엔키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음. 연감 캐치 누르세요 버튼을 누르면 어디랑 연동이 되냐면 연감 캐치를 누르면은 이 영감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새로 생깁니다. 이거는 즉 영감 노트라는 메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생깁니다. 다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서 생성을 하더라도 똑같이 다 생겨요. 앵키트도 따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홈페이지, 저 노마리 홈페이지에 새로 상품들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관심이 있으시면은 가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노마리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여기 이제 제가 그 사전에 질문을 남겨두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게, 아, 이걸 말씀 안 드렸구나.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도 사실 이런 템플릿을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이제 제가 회사에서 쓰는 건데,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 순서만 바꾼 거예요. 순서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것, 커스터마이즈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서만 좀 바꾸어가지고 할 일을 바로 위에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용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할 일 적어두고 이번 주 할 일도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요. 달력으로도 이렇게 항상 봐요,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출장을 화성까지 갔다 왔는데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저 오는데 혹시나 늦을까 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저 정말 멀더라고요. 서울에서 화성까지 제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션 관련한 Q&A 잠깐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앱 활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PC에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거기에 최적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용하실 때, PC에서 사용하실 때 가장 편할 거고, 그거 외에는 사실 태블릿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능상으로는 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화면이 조금 더 작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쓰는 용도보다는 PC에서 썼던 거를 좀 확인하고, 간단하게 이제 뭐 체크하고, 이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써요. 주로 PC에서 쓰고. 그 노션 캘린더를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션에서 노션 캘린더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냈는데, 노션 캘린더가 구글 캘린더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사람들이 구글 캘린더를 쓰고 있던 유저들이 되게 많았을 건데, 얘를 어떻게든 노션에서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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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실지 모르겠지만 노션에 구글 캘린더를 가지고 와서 보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노션에서 노션 캘린더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캘린더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션이랑 똑같이 노션 캘린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이점이 있다면 구글 캘린더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구글 캘린더의 내용도 같이 볼 수 있고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가지고 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할 거야. 근데 여기서 엔잡러 일기 DB를 난 가지고 와야지라고 하면은 그게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서 같이 보입니다. 뭔가 아까 네, 생긴 게 보였는데 네, 이런 식으로 달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노션 DB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노션에 있는 데이터가 캘린더 양식이거나 타임라인 형식, 그러니까 뭔가 날짜가 들어간 양식이 있어야지 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있고 아마 구글 캘린더를 잘 쓰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이시죠? 다 가지고 온 거 아까 뭐 나이스한 날이야, 오늘 기분 최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금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AI를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무료 버전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몇 개, 한 10개인가까지 그 제한이 있고, 그 이상 쓰기 위해서는 이제 요금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 활용 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아까 그 제가 활용했던 그 양식 보셨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활용하는 팁은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양식들, 제가 이제 그 만들어두었던 그 양식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해서 다 쓰겠어라기보다는 쓰다 보면은 내가 잘 쓰는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위주로 잘 쓰시면은 아마 실무에서 충분히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일 목록을 일단 집중적으로 쓰시기를 추천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할 일을 투두리스트 관리하는 거는, 어, 이제 일 관리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 양식이니까, 그거 위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조금 더 필요한 것들, 회의록도 한 번씩 써보고, 뭐 이것도 써보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내가 진짜 잘 쓰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남길 거라서, 그런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지 그게 활용이 돼요. 네, 써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몇 번 쓰다 보면은 이게 또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네, 일주일간은 그래도 한번 어렵더라도 써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한번 또 써보시고, 또 쓰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내용만은 그냥 입력하시면 되니까. 근데 모르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 하단에
그 채널톡, 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고 여기다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템플릿 활용에 대해서 뭔가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내용 남겨주시면은 제가 예,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핸드폰에서 보시면은 위젯이 있거든요. 노션도. 그래서 노션에 위젯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이제 안타깝게도 그 위젯 자체에서 내용을 뭔가 추가를 하거나 수정하는 거는 불가해요. 근데 대신에 어떤 페이지에 바로 들어가는 그 바로 가기 기능까지는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일 목록에 대한 거를 좀 바로 가서 들어가서 보고 싶다. 뭐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바로 들어가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젯으로 한번 꺼내 놓으시면은 조금 더 들어가는데 예, 최소화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션에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하는지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루틴이 좀 있어요. 저는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하기 전에 뭔가 노션에 그날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어제 못한 일은 오늘 이제 오늘 또 마저 해야 되는 것들은 또 이제 그 내용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그날 하루 할 일들을 좀 계획을 하는 편이고요. 중간중간에는 이제 뭔가 그 계획했던 일들을 했는지 했으면 이제 체크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쳐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사용을 하는가? 네,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 나한테 편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저도 되게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게 좀 재밌었는데, 디자인 아이디어 잘 얻는 소스가 있는지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한 영상을 좀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감각적으로 일하는 방법,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 같은 거를 좀 참고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영상으로 만들어뒀는데, 어, 영상을 아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어, 그런 좀 미적인 것들을 많이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소스에서. 그래서 웹사이트, 핀터레스트 이런 거는 되게 기본적인 사이트잖아요. 그 핀터레스트나 레퍼런스가 쌓여있는 그런 웹사이트들을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좀 감각적인 다큐멘터리를 챙겨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보면서 좀 그런 소스들을 얻는 편인 것 같습니다. 부업할 때 고려할 점은, 저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회사도 다니면서 이제 그런 저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업을 고를 때 고려했던 점은 사실 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 본업이 있는데 이 부업까지 하기 위해서는 부업 자체가 너무 힘들거나, 그러니까 나에게 재미가 없으면은 이거를 지속할 수 없다는 걸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업은 내가 재밌어야 돼. 내가 조금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야만 해. 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좀 꾸준히 하고 이게 그 부업 자체가 뭔가 나의 경력으로 또 쌓일 수 있게끔 하시려면 그 부업 자체가 좀 재밌으면, 나에게 좀 재밌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떻게든 뭔가 내 미래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방식이면은 그러면 되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질문이 또 있네요.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았나요? 네, 그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20대 때부터 궁금한 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지 않고, 일단 해보자라는 좀 정신이 있었어서, 해보자, 저질러보자. 이런 생각으로 항상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도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에 관심이 생겼으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야 됐고, 뭐 사진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뭐 DSLR을 사가지고 출사를 다니면서 뭔가 그런 취미 생활도 하고, 뭔가 하나 관심이 생기면은 좀 깊게 파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취향도 생기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기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일이랑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보통은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너 이거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일이랑 연결이 되면은 되게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잘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연결을 짓다 보면은 그런 일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일하면서 슬럼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당연히 와요. 그런 슬럼프라든지 진짜 일하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는 저는, 음, 너무 일에만 몰두를 하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런 풀어주려는 방향이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만 그게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도 진짜 많이 다녔었는데, 뭐, 아프리카, 인도, 남미 여행, 약간 이런 되게 다양한 여행들도 하면서 좀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그런 슬럼프를 겪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얘를 어떻게든 이제 풀고 나가는 게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루 루틴이 그 노션에 대한 그 하루 루틴을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일하기 전에 나의 그런 일의 계획들을 세우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업무를 시작을 하면은 좀 하루가 네, 계획적으로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야근하는 그런 네, 그 일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좀 빨리빨리 쳐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Q&A가 끝난 것 같은데, 혹시나 조금 더 궁금한 내용 있을까요? 캘린더의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까? 예를 들어서 지난달 일정들도 다음 달이 되어서, 어, 일정들도 다음 달이 되어서 또 볼 수가 있죠. 네. 양식은 뭐 당연히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 달로 이제 캘린더가 넘어가겠지만은 일정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이제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실까요? 이게 9월 달이 만약에 10월로 넘어가면서 10월이 되었을 때 이전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걸까요? 데이터는 계속 여기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Z키트의 월간 캘린더 글자 크기나 사각형 조정이 가능한가요? Z키트, 이 캘린더 말씀하시죠? 음, 뭔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상단에 점 3개를 항상 눌러보시고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네, 보시면은, 어, 좀 빨리 넘어갔어. 레이아웃의 캘린더. 얘를 누르시면은 여기 보여요. 그래서, 음, 데이터에 어떤 제목 표시도 있고, 줄바꿈도 있고, 줄바꿈을 얘를 해제를 했을 때는 조금, 네, 조금 작아지기는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얘를 뭔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인다거나 그런 기능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보기 양식 말고도 다른 양식에서도 항상 여기 뭔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점 3개 누르시고 여기서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 표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뭐 세로 표시줄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페이지 보기 선택도 여기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이드 보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의 내용을 눌렀을 때 여기 이제 뭔가 내용을 적을 거잖아요.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사이드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나는 보고 싶어 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중앙에서 팝업이 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조금 내 개인화를 시켜서 보고 싶다, 뭔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점 세 개를 누르고 여기에서 수정을 뭔가 가해 주시면 됩니다. 직기트와 직접적 연관 없지만 혹시 노션 배우는 추천 방법이나 팁 있을까요? 음,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 내용만 익히셔도 충분히 사용은 가능하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유튜브의 영상을 보셔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제가 많이 늘었던 거는, 그러니까 노션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역량이 더 많이 늘었던 거는 제가 필요한 양식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라고 하면은 직접 만들어 보면은 이게 좀 많이 늘거든요. 내가 어쨌든 필요한 걸 만들어 봐야지 어쨌든 그 기능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게 많이 느는 것 같고 그거 전에 난 조금 더 기본적인 거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은 유튜브의 영상 보는 것도 저는 진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시면은 정석대로 뭔가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노션 홈페이지에 내용이 진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노션의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시면은 음 잠깐만요. 여기가 아닌데. 음, 이런 블로그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있다. 여기가 이제 노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가이드랑 튜토리얼이에요. 네,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그냥 보겠다 싶으시면은 이거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네, 이것만 봐도 전문가는 될 수 있습니다. 좀 긴 것 같지만 정말 이게 좀 길어 보이지만 그래도 쉬운 거는 그냥 후루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얘만 봐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시면 이제 어 쉽게 그냥 보시려면은 그냥 유튜브에 기본적인 기능 설명해 주시는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다이어리 작성도 해요. 네, 워낙 개인적인 거라서 제가 보여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 다이어리도 사실 매일 쓰는 건 아니고 좀 인상적인 날들 있잖아요. 오늘은 좀 쓰고 싶은데 그럴 때 그러니까 오늘 이걸 뭔가 남겨놔야 되겠어. 그럴 때는 이제 펴놓고 이제 뭔가 씁니다. 음. 유료 요금제는 개인적인 사용을 하신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이거 쓴다라고 하면은 유료 요금제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개인 사용이면은 어쨌든 이 용량의 제한도 없어서 계속 쓰실 수 있고 다만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뭔가 같이 봐야 될 때, 좀 10명 이상으로 좀 많이 같이 보면서 써야 될 때, 그때는 이제 유료 요금제를 써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쓰는 거면은, 네, 딱히? 근데 이제 내가
AI 기능을 많이 써요. 글을 좀 많이 쓰거나 어떤 그런 글쓰기 소재 같은 거를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은 노션 AI도 되게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네. 그런 요금제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다면. 근데 그냥 이런 기록용으로 쓰시는 거면 무료 요금제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 정도면은 AI 쓰실 거 아니시면은 그냥 저는 네, 무료 요금제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잘 쓰시면 좋겠어요. 이 템플릿들을 잘 쓰시면은 사실 되게 업무적인 면도 그렇고, 저는 엔잡, 가 이런 뭐 컨텐츠 만들고 뭔가 이제 이런 노션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런 전 과정들을 다 이렇게 뭔가 기획하고 계획하고 뭔가 정리하고 기록하고 이러면서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내서 뭔가 만들고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서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 홈페이지에서 문의하기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찌됐든 답변은 다 이제 알아서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량이, 맞아요. 업무가 많으시면은 정리가 필수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이제, 오히려 약간 저는 신입사원 이럴 때는 메모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산발적이고 너무 정신없고 막 여기 썼다 저기 썼다 이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지날수록 이게 예, 체계가 좀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업무량도 더 많아지고 얘를 이제 어떻게든 뭔가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예, 필수인 것 같아요. 잘 하려면. 여기 근데 이제 오신 분들은 다들 이제 욕심이 있으셔서 오신 거니까 되게 잘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늦었는데,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홈페이지 통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준비된 강의를 마쳐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네,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다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질문 남겨주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